수능, 모의고사, 영어 독해 지문 읽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일정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지문 읽는 것의 핵심이에요. 글의 의도란 알다시피 이 글을 왜 썼나, 무엇을 말하고자 썼는가 이죠. 그리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란 결국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나? 각 문장을 통해 파악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각 문장에 무엇을 통해서 파악하나?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각 문장에는 어떤 의도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이 문장의 의도는 앞 문장의 내용을 부연한다든지, 예시를 제시한다든지, 근거나 이유 등을 제시하는 그런 의도들이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가 모여서 글 전체의 의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란 결국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도가 모여서 결국에는 글 전체의 의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좀 당부 비슷한 말인데, 글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시험 끝난 다음에 하자.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끊임없이 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장을 묻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읽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투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우리가 비판적인 글 읽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험 끝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글 읽기의 출발점이에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일단 알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야 좀 맥락에 맞는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묻는 것은 그 글 읽기의 출발점인 글쓴이의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자신의 견해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자. 자, 다음.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 이런 경우 굉장히 빈번하죠. 해석은 다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국어 실력이 없나 봐. 아니면 나는 죽어도 이쪽 분야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의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지식의 이해 여부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식을 얘가 잘 이해했나?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 이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 모자라죠. 모든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한국말로 읽을 때도 그러해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서 모든 분야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독해 실력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글의 의도. 오케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글의 의도.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은 독해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것도 시험 끝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으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배경 지식이 돼서 다음 시험에 관련 지문 읽을 때 이해가 빨라지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좋죠. 중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는 지식의 이해 여부를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다. 애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떤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의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시험 시간에 영어 독해 지문은 지식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므로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며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핵심이다. 자, 빈칸 추론 문제 접근법. 먼저 답은 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가 답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본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빈칸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가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 제거. 오답 제거는 수능 혹은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 정답을 고르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지문에 언급 안 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는 오답이에요. 그리고 지문에 언급은 되었으나 빈칸에 맞지 않는 보기도 오답이다. 자, 빈칸 추론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따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먼저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각 문장 하나하나가 쓰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 의도들이 모여 글 전체의 일관된 의도, 즉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빈칸 추론은 주제 요약 보기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의 의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각 문장의 의도는 문장에 담긴 내용과 더불어 다른 표현, 지시사, 대명사, 연결어 등을 통해 드러난다. 자, 31번. We worry that, 우리는 that절을 염려합니다.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But just as common a problem is that. 딱 그만큼 흔한 하나의 문제는 that절이다. The robots are taking our blank. 로봇들이 우리의 빈칸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의 내용은 로봇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직업 이외에 또 있다는 거죠. In the large warehouses, 커다란 창고에서 so common, 이 창고는 아주 흔한데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오늘날의 경제의 현장 배후에서 굉장히 흔한 작업장이에요. 이곳에서 human pickers, 인간 집게는 pickers, hurry around, 그냥 품위 있게 느긋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서둘러서 막 여기저기 다녀. 약간 좀 냉소적인 그런 미닝이 있어요. hurry around, 여기저기 서둘러 다닌다. 뭐 하면서?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상품들을 선반에서 집어내리고 and moving them, 그것들을 이동시키면서 어디로? to where they can be packed, 그것들이 포장될 수 있고 and dispatched,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첫 문장에 이어서 이 문장이 나온 의도는 뭘까? 자, 직업의 예를 들고 있다. large warehouse human pickers의 예를 들고 있다. In their ears are headpieces. 그들의 귀에는 헤드폰이 있다.
there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human pickers를 계속 이어받고 있죠. 자, 헤드폰이 있는데 The voice of Jennifer, 제니퍼의 그 목소리. 제니퍼는 누구냐? A piece of software인데 커마는 동격의 커마,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아하, Jennifer, software. 앞문장에서 말한 로봇의 다른 표현이다. 이 로봇가 tells them,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무엇을?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And what to do,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그들의 움직임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조종하면서. 자, 이 문장이 there, them, their, Jennifer software 등과 같은 인칭 대명사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앞문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나온 의도는 뭘까? 그렇죠. 앞문장에서 직업의 예로 large warehouse, human pickers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직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즉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일이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Jennifer는 지시사항을 세분화한다. 무엇으로? Into tiny chunks. 작은, 아주 작은 덩어리로. 자, 이 문장 자체는 the smallest details를 그대로 받는 거죠. 지시사항을 작은 덩어리로 만든 게 바로 smallest details예요.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이어받고 있다. 자,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to minimize error, 실수를 최소화하고 and maximize productivity,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For example,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a shelf, 선반에서 18권의 책을 끄집어내기보다는 the human worker는 human pickers의 다른 표현이죠. 인간 작업자는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정중하게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뭐 하라고? To pick 5, 5권을 끄집어내라고. Then another 5,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권. Then yet another 5,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또 5권. Then another 3, 그리고 또 다른 3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업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은 문장 앞부분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에 대한 예시가 되겠어요. 작업을 세분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문장도 앞문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받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온 의도는 뭘까? 그렇죠. 앞문장에서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컨트롤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컨트롤 받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Working in such conditions,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을 하는 것은 reduces people, 사람을 격하시킨다. 무엇으로? To machines, 기계로. 그런데 기계는 기계인데 made of flesh, 사람이다 보니까 살을 가진 기계야. 이것도 좀 냉소적이죠. 자, such conditions라는 이 지시사가 받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죠. 앞문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즉, 앞문장에서 말한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컨트롤한 결과로 사람이 기계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케이? 자,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거나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Jennifer Unit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사고 과정을
점령한다. And treats workers. 그래서는 작업자들을 취급을 하는데 무엇으로써? As an inexpensive source. 값싼 자원으로 취급을 해요. Of some visual processing. 어떤 시각적인 처리 과정의 자원. And a pair of opposable thumbs. 그리고 한 쌍의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의 값싼 자원으로 취급을 한다. 자, 이 문장은 왜 나왔어? 제니퍼라는 그 로봇의 명령만 받다 보니까 인간이 오히려 값싼 자원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즉, 앞문장에서 사람이 오히려 기계로 전락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계로 전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 로봇의 작업 과정 조종 결과로 생각하고 적응하는 능력, 즉 사고 과정을 빼앗겨서 사람이 오히려 싼 자원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보면 think or adapt, thought process라는 말은 왜 나왔어요? 오케이, 이것은 사실은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를 달리 표현한 거죠. 오케이? 제니퍼가 작업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니퍼가 대신 생각을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제니퍼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점령함으로써 우리가 뺏긴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생각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자, 답을 골라봅시다. Number 1, reliability. 자, 우리가 답을 고를 때에는 오답 제거가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죠. 오답을 다 제거하고 나면 정답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Number 1, reliability는 오답이죠. 왜냐하면 지문 어디에도 reliability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Number 2, judgment, 판단력. 이 판단력은 사실 우리가 제니퍼한테 빼앗겼다고 한 think or adapt, thought process의 다른 표현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긴 그 생각하는 능력의 다른 표현인 judgment는 답이다. Number 3, endurance.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답. sociability도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답. Number 5, cooperation. 지문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오답. 자, 그래서 답은 2번. 주제를 살펴봅시다. 주제는 로봇이 직업 현장에서 사람의 직업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작업 과정을 조종함으로써 생각하는 능력마저 앗아가 사람이 오히려 값싼 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니퍼라는 로봇과 대형 창고 수집 운반 작업자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